이것까지 모시게 해서 대단히 미치는데요. 사실 저도 이 프로그램이 계속돼가지고 이 모임을 중지할까 미룰까 생각했지만은 우리 모임은 행사의 뜻이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고 8월 15일 행사이기 때문에 8월 15일에 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강요도 있는데 다행히 오늘 약간 좀 저희가 좀 시간나 싶은데 여기는 그냥 저희만 하십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시간의 줄령에 서서 김석현 등짐을 많이 지신 우리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등처럼 검푸른 동해의 파도요 많은 자손나 기른 어머니, 할머니의 적가들처럼 단내 나는 서해의 갯벌이요 물보라를 일으키며 영겁을 안아서 반도의 기맥을 모아 찬란하게 기막히게 천고의 우리의 땅 요동으로 뻗으소서 북간도로 뻗으소서 상천리 금수강산 금맥을 이어봐라 배달의 결의여 태평양 큰 바다 대서양 시내에서 찬란한 조국의 문화 아름답게 펼쳐서 횃불처럼 쳐들고 그동안 잠들어온 봉하의 아궁이에 장작불을 태워보세. 우리는 거룩하신 단군 할아버지 홍익인간 이과세계 우리 여기 있음이 영원한 축복되게 그대는 나를 안고 나는 그대를 안고 끝없는 광원의 에너지 그 힘을 받아서 우주의 공간으로 우리는 우리의 휴머니즘 싣고 가야 하나니 온 세상 사람들이여 우리 모두 그대를 바라보고 그대는 우리를 바라보며 사랑의 큰 힘으로 끝없는 욕망으로 식어버린 가슴을 데펴 가세나 봄설 아래 웅지에서 꽃대 길을 올린 춘란의 맑고 고운 향기로 밤구멍이 울어대는 푸른 대밭 청주처럼 휘지 않는 가슴으로 물기 많은 안반에 뿌리 내린 곰설처럼 경건한 기운으로 바위처럼 굳어가는 나라 사랑 큰 걱정 화산처럼 터져있네 강물처럼 흘렀네 존경하는 스승님 훌륭하신 어르신 고매하신 선후배님 저는 보았네요. 당신들의 이 나라를 걱정하는 뜨거운 비를 나는 들었네요. 그대들이 이 민족 걱정하는 분노의 함성을 구름에 달 가듯이 바람 따라 해 가듯이 그렇게 가소서. 큰 힘에 맞서온 분노의 함성이여 따뜻한 정 많고 많은 이 가슴의 향기여 오대양 육대지로 우리 한 흘러 넘쳐 우리 여기 있노라. 우리는 이룩해냈노라. 찬란한 자존의 민족으로 반도의 비를 모아 여기 있노라. 우리의 소리여 우리의 향기여 단근질한 무쇠처럼 지선상의 멜로디처럼 흘러 여울져 가소서. 이제는 그만 우리 아킬레스건에 꽂힌 붉은 화살을 뽑아내고 저 하늘을 날아가는 평화의 새 비둘기 되어 삼천리 금수강산 한반도 대한의 민족으로 자유의 활강을 하게 하소서. 하느님, 거룩하신 하느님, 당신의 큰 뜻으로 우리 여기 있음을 우리 아나니 우리 사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가슴을 은혜되게 하소서. 한반도를 넘어가는 시간의 줄령에 서서 우리 모두 촛불이 되어 밤바다의 등대가 되어 샛별이 되어 어두운 밤을 비춰준
우레 같은 박수 소리, 이슬 같은 고운 눈물, 역사의 강물되어 문화의 대양이 되어 이 강산, 이 나라를 대우주의 공간에 보존하게 하소서, 보존하게 하소서. 배시적상하고 상투까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중국이 다투고 있는데 미국이 나는 등거리야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미국이 나는 네 편이야 그래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이 그동안 상당히 기분이 나빠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타짜들끼리 만나면 그럽니다. 사드 미사일 배치 이것은 한미동맹의 시급석이야. 니네가 잘하면은 동맹 잘하는 거고 니네가 중국 편 들면은 그거로 또 너네 중국 편 해도 되고 미국 사람들한테 네가 왜 한국이 중국 편 해도 되냐? 이제 무리를 당할 나라는 없어. 우리가 1등이야. 덤빌 놈이 없어.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미국하고 중국 누가 앞으로 30년 후에 1등 될 거냐? 지금 2016년이니까 30년 후면은 2046년에 이 세계 1등인 나라가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중국이 1등일 거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유난히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왜 이렇게 중국이 1등 될 거라고 중국이 1등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한테 잘 지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듭니다. 왜? 그 나라가 1등 되는데 니네 나라하고 잘 지냈다가 나중에 큰일 나죠. 그래서 국제정치학이 중요한 거는 어느 나라, 그 나라의 미래, 그 나라의 힘 이런 거를 잘 분석을 해야지 우리가 어느 중에 설 공간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국제정치학은 우리가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하느냐? 이기는 놈 편에 서야 됩니다. 이기는 놈 편. 중국이 이길 거냐, 미국이 이길 거냐,
우리나라 좌파 상당수가 중국이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왜 천만의 말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느냐? 제가 몇 년 전에 그 월간조선 기자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드라마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세계 1등은 누구냐?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고 나서 언제까지 쓰면 됩니까? 그리고 몇 페이지 쓰면 되죠? 그랬더니만은 기자가 조금 좀 황당해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주제를 줬는데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 무지하게 쉬운 주제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쉬워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누가 1등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무지하게 쉬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지.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몰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에 지지도 않은 채 이득이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에 지지도 않았는데 이득이 될 수 없는 나라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달리기 하다가 누가 달려오면은 자기를 앞설 것 같으면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가라. 네가 더 잘 뛰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맨 앞에서 뛰고 있습니다. 맨 앞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누가 따라와가지고 점점 가까이 오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돌아서 가지고 우리가 좀 천천히 와. 간격이 너무 좁아져서 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그리고 더 빨리 오면 쏴버리는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도 안 했는데 중국한테 져서 이득이 된다. 그런 거는 국제정치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거죠. 야, 중국이 앞설 것 같아. 중국이 앞서려면 미국하고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거가 우리나라 신문을 봐서 그래요. 우리나라 신문에 G2라는 말을 많이 쓰죠. G2 시대가 되자 그 G2라는 용어가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에는 G2라는 용어를 쓰질 않아요. 단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유난스럽게 한국이 G2라는 말을 씁니다. 미국은 G2라는 말을 안 쓰죠. 왜? 상대가 안 되니까 중국이. 중국도 안 써요. 괜히 미국한테 맞먹는 거랑 같은데 그 2등부터 18등 중에 미국한테 대비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란 그리고 중국입니다. 이란이 이번에 미국한테 꿇었죠. 중국 혼자 남은 거예요. 해군 1위는 일본입니다.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인도, 한국, 호주 이 쓸만한 해군이 다 미국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분노하고 있지만 남전하에서 맥을 못 쓰고 있는 것이죠. 일본하고 거기서도 못 삽니다. 오늘 우리 목표들이 독도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잘 모르고 있는 거가 독도가 왜 우리 땅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 못해요. 독도가 왜 우리 땅이냐? 어느 나라든지 그것이 자기 땅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군사력으로 통제를 해야 됩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We have military control over 독도. 그래서 독도가 우리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건 줄 아세요? 뺏기기 전날까지 우리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한테 독도가 왜 우리 거냐고 역사적으로 우리 거래요. 역사적으로 우리 거라면 만주는 누구 거가 되나요? 만주 우리 거인 적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 거예요. 왜? 중국이 군사력으로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군사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땅은 자기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또 위대한 것은 뭐냐면 이 독도 성 같지도 않은 성 가지고 일본하고 다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젊은이들한테 야, 총 줄 테니까 가서 점령해.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총 들고 가서 올라서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런 뺏으러 오려면은 군사력 가지고 오지 않는 한 못 뺏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하나 또 타고나면은 우리나라 그냥 그냥 열정적인 애국자들이 거기 해병대 보내야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 해병대가 왜 갑니까? 경찰이 가야지. 이승만 대통령은 이건 국제 문제가 아니야. 우리 문제야. 그래서 경찰이 가 있는 겁니다. 총만 좋은 분 들고 있으면 되는 거지. 해병대나 경찰이나 바로 그 심오한 뜻을 벌써 몇십 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알고 그래서 독도가 우리 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주까지 통제하면 만주도 또 우리나라 땅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 뺐으면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참 난감한 것이 많은데 희망적인 얘기 한두 가지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김현섭 선생님이 보니까 34
83년생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83세인데 아까 110세까지 다 살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직도 무려 27년이 남아 있습니다. 27년이 남아 있는데 미국에 내가 아주 좋아하는 국제정치학자 중에 조지 프리드맨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예측한 그 사람은 이제 국제정치학 교수로 계시다가 뭔가를 몇 개를 예측을 하는데 예측한 게 다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관두고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연구소는 전부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 전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래티직 포캐스팅, 그래서 스트레포라는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은 금방간 통일이 될 것 같아. 한국은 곧 통일된답니다. 언젠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한국이 통일되면은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제일 궁금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 못하고 있는데 강한 나라는 힘이 뻗어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강한 나라는 뻗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반도기 같은 걸 아주 후진깃발이라고 치는데 통일된 우리나라를 남북한하고 독도하고 보고만 있는 거를 치는데 아닙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고구려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리드맨이라는 교수가 한국이 통일되면 이 나라는 힘이 부쩍부쩍 늘어날 거야. 그래갖고 이 부쩍부쩍 늘어난 힘이 결국은 만주에서 중국하고 부딪히게 되겠지. 근데 그 사람이 2040년쯤 되면은 자기 판단으로 국제정치가 흘러가는 걸 판단했을 때 2040년쯤 되면은 만주가 한국거가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2040년에 아직 겨우 프리드맨 교수 나이가 자기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2040년에 자기가 95세랍니다. 근데 그때 자기 예측이 맞다는 것을 확실히 봐야 되겠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왜 그러냐?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때는 지리멸렬한 나라가 돼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중국은 그때 지리멸렬돼 있을 거다. 중국의 지리멸렬이 작년에 시작됐습니다. 2015년에 경제 성장이 섰어요. 여러분, 중국이라는 인구가 14억 가까이 되는 나라가 노동자가 모자란다는 거가 이해가 됩니까? 중국이 노동자가 모자랍니다. 중국이 노동자가 모자라는데 이게 이제 인구 통계학이라는 그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국제정치학자들도 그걸 공부하는데 인구 통계학 그거는 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나이 많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그 나라 평균 연령이 얼마 되고 이런 거 따져가지고 국력을 계산하는 학문인데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조금 헤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일본이 늙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라이가 늙은 겁니다. 사무라이가 늙어가지고 그런 것이지 사무라이가 병든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만 늙으니까. 그런데 그 미국의 인구 통계학자가 야 일본은 그래도 괜찮다. 이 나라는 부자가 된 후에 늙었지. 일본의 65세 이상짜리들이 집 한 채 있고 돈 얼마씩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평균 우리나라 돈 5억 원씩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하고 남편이 있으면 일본의 평균이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괜찮아요.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습니다. 그냥 외로울 뿐이지. 그 사람이 한국을 보고서 야 한국도 무지하게 빨리 늙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한국은 부자가 아직은 안 되는데 부자가 그래도 되면서 늙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지 라고 하고 그 사람이 똑같은 잣대로 중국을 봤는데 중국은 가난한 채로 늙고 있다고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문제가 뭐냐면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만 나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만 나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없습니다. 애들이 없어요. 밑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40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70, 80, 90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밑에 피어있고. 그래서 미국의 인구 통계학자가 아주 쉽게 계산했습니다. 2030년이면 지금 한 10몇 년밖에 안 남았죠. 2030년에 중국의 신혼부부 한 쌍은 중국의 신랑 신부, 요 신부도 외야 될, 신랑도 외야, 신부는 외딸, 신랑은 외야 됩니다. 근데 요 신부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 계시고 신랑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 계세요. 요 할아버지 때 2.5명이 평균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2030년에
중국의 신혼부부 한 쌍은 어른을 6.5명을 모셔야 되는 걸로 딱 계산이 나옵니다. 그 계산한 미국 학자가 중국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무슨 자가 들어갔습니다. 바로 중국이 의도하지 않은 한 자녀 갖기 운동을 했는데 그놈이 폭탄이 돼가지고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거 외에도 중국이 앞으로 뭐 어려운 조건이 많은데 이런 것들 다 치면은 중국보다는 한국이 훨씬 괜찮은 나라로 이제 성장할 수 있고 만주 우리가 가져오면 몽고하고는 자동으로 이어지겠죠. 고구려가 다 우리 땅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정신 차리고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됩니다. 한마디 농담 비슷한 진담을 한마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김정일이가 이놈이 파티의 광입니다. 파티를 무지무지하게 자주 해요. 어느 날 파티를 하는데 앞에 테이블 위에다가 달러 뭉치를 갖다 놓고 이쪽에는 권총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파티 참석한 사람들한테 나와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주워 가지세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못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장교들 일어나봐. 뒤에 장교가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너는 뭐를 가질 거냐고 주스라고 그랬더니 한 녀석은 달러 뭉치를 주셨어요. 한 녀석은 권총을 집었습니다. 왜 권총을 집었는지, 왜 달러 뭉치를 집었는지 설명해봐. 그랬더니만은 달러 뭉치를 집은 녀석이 그랬습니다. 수령님, 이 돈이 있으면 저 권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거 말 되는 얘기구만. 근데 자네는 왜 권총을 주셨지? 수령님, 이 권총이 있으면 저 달러를 다 뺏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야, 너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을 알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핵폭탄도 만들고 군대를 100만 명씩, 북한이 119만 명입니다.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어느 날 시간이 나면 남조선을 다 뺏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남조선이 잘 사는 게 또 좋은 거야. 뺏으면 되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아세요? 우리가 북한한테 돈 줬습니다. 먹고들 살라고. 우리가 밥 사 먹으라고 돈 줬지 술 사 먹으라고 돈 준 적은 없어요. 북한이 그랬습니다. 야, 남조선 형님이 돈을 주는데 이거로 우리가 권총을 사자. 권총을 사가지고 저걸 다 뺏자. 권총을 샀는데 지금 권총을 샀습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총알만 사면 돼요. 총알을 지금 못 샀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총알까지 우리 돈으로 사게 되면 안 돼. 그래서 다 끊어놓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북한은 깡패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깡패의 사고방식입니다. 총이 있으면 돈을 뺏을 수 있다. 나만이 잘 사는 거는 북한한테 하나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더 잘 살수록 더 좋아요. 뺏을 돈이 많아지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돈 주면은 저것들이 개발천선해가지고 우리랑 잘 지낼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하는 옳죠. 핵폭탄을 만들면 그게 바로 권총에다가 총알을 집어넣는 거가 되겠죠. 그때 돈 달라고 조르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은 야 임마 권총 치워 라고 할 수 있어도 왜 총알이 아직 없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아직까지 북한이 총알은 없다라고 보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그러는데 완성했다고 보면 우리 전력이 달라져야 됩니다. 북한이 강도인데 권총에 총알이 있다 그러면 우리 행동이 달라져야 되죠. 총알이 없다 그러면 이게 치워라고 소리 지를 수 있지만 총알이 있다는 게 확실해지면은 그때 우리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총알은 아직 없어요. 총알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건 좋지만 바로 북한이 총알까지 갖지 못하고 무너지도록 그리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무너지는 소리가 잘 들어보면 들립니다. 저거 무지끈 하고 있구나.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것도 이제 미국이라는 걸 잘 활용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통일을 원하는 오로지 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중국, 일본 싫어요. 왜 싫냐 물어보면은 다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고 그러죠. 다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국제정치 교과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은 약할수록 좋다. 근데 통일되면 한국은 약하지가 않을 거거든요. 일본과 중국은 통일을 싫어합니다. 근데 미국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반도가 통일되면 이건 미국 편이죠. 당연히 원교, 근공 멀리 있는 나라랑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통일된 한반도를 다 컨트롤하면 중국, 일본을 갖고 놀 수가 있죠.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 분들을 지지하고 북한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거를 아는 좌파들이 온갖 중국한테 잘 지내려고 저러고 있고 뭐 미국을 어떻게 해서라도 끊으려고 저러고 있고 그러고 있다 하는 것이 요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충근 박사님의 강의가 끝났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고려대학교 하면은 생각나는 게 저는 뭐 고려대학을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사 같은 고미 상징인 단국대를 나왔습니다. 단군조서를 봤던데 그래서 호랑이와 곰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막봤냐니까 친구분들은 산속에서 자는데 집에 와서 잔다고 그래가지고 막봤다는데 저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57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용식물을 제가 잡아주면은 6,000가지 약초를 옛날부터 했는데 지금 한의대에서 배우는 건 167가지 방약학들만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3,500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약을 가지고 약초 본초학을 시험 본다면 제가 1등할 자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나 축농증이나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그 소주에다가 또 양주에다가 꼬량주에다가 소금 있죠. 죽영을 이렇게 타가지고 저는 코로 마십니다. 네. 코로 마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감기라든가 비염이라든가 축농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알코올을 코로 마시는 분들이 사람입니까? 소독약을요? 저도 이제 고향이 충남 당진인데요. 저기 김현석 어르신 아주 그냥 새까맣게 배지다는 후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또 김현석 회장님 동생분이 여기 김영풍 치과라고 강북구청장 2번 하신 분이 계신데요. 저는 이 집안하고도 인연이 깊어요. 저희 어머님이 또 같은 집에 김행김 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토종 유산균을 이 락토바실러스균이 어떤 균이냐면요. 매주에 피는 그 고초균이라는 거 있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토불이 우리 유산균을 많이 드시는 방법은 막걸리를 오늘 점심은 막걸리 준비 드셨네요. 예. 야, 해변 고려대학교 들어가서 신고식을 때 막걸리 안 마시면 완전 뒤져버려요. 그래서 막걸리로 양치질하고 막걸리로 가글이를 해야 됐거든요. 지금은요 전부 소주로 양치질하고 맥주로 양치질하다 보니까 이빨도 다 폴랑 떨어지고요. 우리 전부 술을 차게 드세요. 이 막걸리를 차게 드시면요 이 토름 나면서 이 냄새가 나요. 왜냐면 위장 속에 들어가서 발효가 되기 시작해요. 예, 이게 건행을 해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렇게 저어서 드셨잖아요. 저도 이 건행해서 먹으니까 토름이 안 나오고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이 음주 단속에 불어도요 위에 그 단속 수치까지 올라가질 않아요. 왜냐면 막걸리가 6도 이상을 절대 올라가질 않거든요. 막걸리를. 그리고 이걸 먹고 많이 먹고 주무시면 식초가 돼요. 네, 식초가 되면 또 막걸리를 깨버려요. 네, 그렇죠? 막걸리만의 식초가 만들 수 있어요. 그걸 현미식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르신들 오늘부터라도요 막걸리 드시는 게 폐를 좋게 하는 가장 좋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서태후도요 최고의 노인의 그 보양식이면서 불로장생약이 뭐냐면 모유입니다. 어머니의 젖이에요. 그리고 젖하고 맞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막걸리입니다. 막걸리예요. 그래서 막걸리는 흰색이잖아요. 동양의학에서 흰색은 폐와 다장을 좋게 해요. 근데 오늘 아까 연세 드신 교수님 강연 전 물 안 먹어도 물이 충분하거든요. 연세가 드시면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폐가 드라이 됩니다. 그러면 폐가 드라이 되면 코가 마르고 입이 말라기 때문에 주무실 때 물을 갖다가 떠놓는 걸 그걸 자립기라고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입이 자꾸 말라요.
그 마르는 입과 폐와 대장을 축축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막걸리입니다. 여러분, 막걸리입니다. 막걸리만 드시면요, 그게 일식으로 해결이 완벽하게 되면서 또 막걸리는 항노화 성분인 그 스ኳ레 성분이 또 들어있습니다. 예, 스ኳ레 성분이 있어서 항노화, 항산화, 항암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최고의 막걸리를 고려대학에서 어 총장님이 와서 와인 뭐 이걸로 만들었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기 연세대학교는 그 미국 의사가 만든 대학이잖아요. 아, 그것들은 뭐 얼마지나 말거나, 그죠? 그 밑에 또 서강대라고 있어요. 그것도 또 천주교 구청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민족사학이 이렇게 막걸리를 사랑했던 그 대학이 뭐냐니까 고려대학밖에 없어요. 아이고, 훌륭하신 분. 제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앞에서 막걸리 강의를 감히 단대 나오는 놈이 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출원하고 또 천도교에서 기존의 건물 일체와 10만 원을 기부하여서 58일에 재단 이사들에 의해서 43만 원이라는 거액이 모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재단 이사회에서 한 11년 동안 경영을 하다가 1929년 경제공황 이후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1932년에 김성수 씨가 추수 5천석의 토지를 출연함으로써 재단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문제도 많지만 요즘 보니까 고려대학교에 친일파 교수가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선배님들께서 그런 분들은 좀 축출하시고 고려대학교를 민족사학으로 우뚝 서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고에 있어요. 시간을 보기가 짧아요. 뭔가를 양성을 하는 장소가 바로 공항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항각, 이 천도교 사의 대리관, 여기에 또 50m 올라가면은 의암 손대인 선생님 저 묘소가 있습니다. 이 묘소에는 하와이에서 이승만 박사가 돌아와가지고 그때는 이 미아리에서 우리 집 스튜디오까지 전부 숯불로 들어있고,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이 이승만 박사께서 처음에는 이 묘소를 찾는 데 실패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오셔서 참배를 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에 맨 처음 돌아와서 바로 성산 묘소를 찾아가지고 제일 먼저 참배를 하시고, 이 어른이 안 계셨으면 우리 상해 임시정부도 없었고 대한 독립도 없었고 우리의 강복도 없었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길어서 대단히 적어놓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